두통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두통이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증상에 따라서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두통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2%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4%는 아주 심한 두통인 혈관성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통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뇌종양, 뇌동맥류,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하지는 않으나 오래오래 반복이 되고 만성화가 되면서 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통제 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두통 별거 아닌 거라고 방치하다 보면 생명이 위험한 순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두통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인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오늘 7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너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것을 다른 말로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뇌출혈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서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두통이 생겨서 서서히 심해진다고 하면 뇌출혈 사이즈가 커지거나 뇌종양이 생겨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역시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힘을 줄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병원에 꽤 많이 오시는데 헬스 같은 운동을 하다가 머리 아픈 경우도 있고요. 기침을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성행위를 하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두통도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날 때 머리가 아픈 두개내 저압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뇌척 수액이 새고 그로 인해서 뇌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인데, 이런 경우에도 뇌출혈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장애, 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심하게 균형장애가 생겨서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에는 뇌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과 두통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CT나 MRI를 빨리 찍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치고 나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 당연히 뇌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다치자마자 찍은 CT에서는 뇌출혈이 없었는데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찔끔찔끔 고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처음에는 두통이 별로 심하지 않았다가 2주, 3주, 심지어 2개월, 3개월 후에 두통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심하게 머리가 부딪히지 않더라도 다친 적이 있으면 병원에서 CT를 꼭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 처음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고, MRI에서 아주 작은 뇌출혈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잘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출혈이 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어서 빨리 응급실을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이분은 또 응급실 가서 입원할 생각을 하니까 짐도 챙겨야 되고 보호자도 필요해서 집에 가서 보호자분이랑 같이 출발하려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2차 출혈이 생겼던 거죠. 그때 쓰러졌는데, 이때는 의식이 완전히 없을 정도로 심하게 출혈이 생겼고, 다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나 후유증 없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때 옆에서 보호자가 빨리 119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CT입니다.
간혹 MRI가 더 정확하니까 MRI를 찍으려고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는 아무래도 찍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약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비쌉니다. CT만 찍어도 웬만한 두통의 원인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은 거의 MRI랑 큰 차이 나지 않게 잘 보이고요. 뇌종양도 두통을 일으킬 만큼 사이즈가 크면 CT에서 잘 보입니다.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은 훨씬 많고 CT는 예약 없이도 웬만하면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CT 찍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CT를 먼저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영제 놓고 CT를 찍어서 혈관 사진을 보기도 하고요. MRI나 MRA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T, MRI가 괜찮거나 위험한 신호가 없어서 굳이 CT,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경우, 1차 두통의 경우에는 CT나 MRI가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혈류 초음파 검사죠.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류 속도가 증가가 돼 있으면 뇌혈관, 뇌신경이 과민해져 있는 혈관성 편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목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두통에 관련된 다른 추가적인 검사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두통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CT, MRI나 뇌혈류 초음파 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통 질환에 따른 치료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차 두통. 2차 두통은 두통 자체가 병이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이고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뇌수막염이나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많지 않으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은 뇌종양이면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없애기도 하고 혹은 사이즈가 작으면 경과를 보기도 하고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나 다른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차 두통이고 1차 두통은 2차 두통과 다르게 두통 자체가 병입니다. 두통의 증상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두통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1차 두통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목이나 머리 부분에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있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교육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플 때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몇 가지 약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관성 편두통.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두통의 형태가 이 혈관성 편두통입니다. 이 혈관성 편두통은 태어나기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지치고 피로해져서 좀 좋은 관리가 필요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뇌를 타고 나왔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세포가 아주 많이 과하게 흥분하게 되고 뇌세포가 흥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부으면서 아픈 것을 혈관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성 편두통의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고 혈당이 떨어질 때 머리가 아프니까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뇌혈관에 작용해서 커피 금단 두통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잘 안 되고 한 번씩 머리가 아플 때는 가벼운 진통제를 먹는 걸로 해결해도 되고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된다 혹은 너무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편두통 전용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이게 한 달에 5일, 6일 이상 머리가 아프면 매일 약을 먹어서 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매일 먹는 두통 예방약을 먹게 되고 이걸로 잘 안 되면 주사 치료,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좀 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통을 잘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꼽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첫 번째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머리 아플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해서 커피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커피를 안 마실 때 금단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 금단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커피는 뇌를 자극하고 뇌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효과를 보는
보는데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반동적으로 평소에 수축해 있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이러한 급난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데 커피를 평생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커피를 끊어서 커피에 대한 의존을 좀 없애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밤에 스마트폰에 또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 불규칙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말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규칙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잠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만 자도 두통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혈당 저하입니다. 우리가 공복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잘 못 챙겨 먹고 혹은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 식사를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는 앞으로 가게 되고 목 뒤에 근육은 경직이 되는 거북목 자세가 많이 유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목 주위라든지 눈 주위, 얼굴 주위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면서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 해도 두통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두통 치료할 때 아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내가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 중요한 게 주위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하게 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켜 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게 되면 두통 마사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의 주요 원인인 아까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혈관성 두통도 근육의 긴장과 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두통을 주로 유발하는 근육이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측두근이 경직이 되면 두통이 잘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측두근을 만지는 법은 손을 갖다 대고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측두근이고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지르는 것은 크게 마사지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눌러주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난 상태가 정상 상태라고 우리 근육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넓게 벌려서 강하게 머리를 압박을 해주고 살짝 움직여주면 근육이 풀어주고 근막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머리 뒤쪽을 만져보면 머리뼈 있죠? 두개골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져보면 근육이 만져집니다. 이 근육 부분을 역시 강하게 눌러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한다면 이 근육이 풀어주고 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응급조치로 쓸 수도 있고 두통을 예방하는 데 쓸 수도 있는 좋은 두통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하면서 또 머리가 아프니까 마사지랑 더불어서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통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던 두통이 생기면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위험한 두통이 아니라면 아니면 평소에 원래 두통을 앓고 계셨다면 다시 생긴 이 두통은 뇌가 피로해져 있고 뇌가 지쳐 있으니까 이제 뇌로 가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줄이고 뇌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해라 이렇게 신호가 되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 이거죠.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잘 식사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